자, 그러면 봄에서 이제 진술충미만 따로 볼게요. 환절기란 말을 써놨죠. 봄에 해당하는 토가 진이거든요.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환절기가 진. 그 다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는 미.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술이고요. 자, 이제 겨울에서 봄 되기 전에 마지막 환절기가 축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환절기라는 말을 쓰고요. 사주풀이 할 때 이 진술충미는 환절기니까 우리가 인터체인지 운이라고 합니다. 인터체인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작년에 무슨 해였죠? 작년에. 올해는 을사년, 작년은 갑진년이죠. 자, 요 밑에 얘가 진술충미 넷 중에 하나 해당되죠. 요렇게 진으로 끝나는 년은 인터체인지 운이라 해가지고요. 이거 모든 사람한테 해당돼요. 요 운은 좀 뭔가 일이 좀 잘 안 돼요. 뭔가 급속도로 막 일이 잘 진행되다가도 진술충미 운이 걸리면 뭔가 일이 좀 늦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응용을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그럼 될 수 있으면 진술충미년은 피하고 하는 게 좋다고요. 진술충미로 끝나는 거. 작년 같은 경우가 갑진년. 올해는 을사죠. 그러면은 항상 3년에 한 번은 인터체인지 운이 와요. 왜냐면 올해가 을사. 내년은 무슨 운이 있게요? 자, 을의 상에 나가면 예, 갑을 병에서 병이죠. 사 다음에는요, 오죠. 내년은 병오년. 이것도 좀 기억은 해두세요. 병오년. 병도 화고 오도 화죠. 내년엔 어때요? 아래 위로 전부 화니까 굉장히 날씨도 더 더워질 것 같고요. 사람들 마음도 어때요? 막 조급하고 뭔가 열정적이고 조금 막 뭔가 또 드러내는 거. 이 화의 계절은, 화라는 연은 항상 연이든 월이든 요 오행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돼요. 오행이 화죠. 그럼 이때 이 화에 관한 거는 산업으로 치자면은 어떤 거 있었죠? 전기, 전자, 또는 화는 화려한 거거든요. 그럼 화장품 사업 또는 의류도 괜찮겠죠. 요런 사업들 쪽으로 좀 더 일이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화니까. 그럼 다시 응용을 해서 뭐 만약에 다른 계절이다. 봄, 나무. 올해는 나무 반, 화 반이니까, 그죠? 목과 화의 기운을 가지고 일이 시작되는 걸 하면 더 좋을 거고요. 당분간은 지금 계속 화로 가요. 왜냐면 지지가 사, 오, 미로 갈 거거든요. 미는 토긴 토지만 여름에 향을 담고 있는 토기 때문에 이때도 덥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화가 섞인 토라고 보면 돼요. 얘는 봄이 섞인 토고요. 그죠? 토는 토인데 이 토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붙어 있는 이유가 그 계절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지 요 다만 또 요 진술충미 해서 진술충미, 올해가 진이니까 작년이었죠? 작년에 조금 일이 힘든 분들이 제법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인터체인지 환절기 해서 토를 기억해 두면 좋아요. 그러면은 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월도 우리가 12개월이자 12개월, 인월, 묘월, 진월 하잖아요. 그때도 진술충미월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일이 좀 진척이 느리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그럼 엄냥 요거 대충 했고요. 찍고 넘어갈게. 39페이지 한번 볼까요? 39페이지 사각 박스. 자, 양, 중간, 보이시죠? 양에 해당하는 거는 목화라는 거. 그리고 계절로는 어디요? 봄, 여름. 그리고 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오행으로는 금수가 되고요. 계절로는 가을, 겨울. 이렇게 양음으로 크게 나뉩니다. 자, 그러면 토는 중간에 있죠. 중간인데 이것도 계절로 한번 넣어볼까요? 어때요? 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가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봄이에요? 자, 요거 아까 봐봐요. 이거 어땠죠? 토 아까 우리가 화로 하자고 했죠? 그래서 여름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여기다 하나 써주세요. 중간에다가 이거를
여름이면서도 그래도 그나마 좀 구별을 하자면 늦여름. 예, 늦여름. 또는 한자로는 길장자 써서 장하라고 합니다. 긴 여름, 장하. 그러니까 여름이 끝날 듯이 무더운 날씨, 그죠? 아주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 해당되겠어. 날씨상으로는. 중간은 토가 되고요. 늦여름. 굳이 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여름에 넣는 게 좋아요. 자, 그럼 40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40페이지.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쭉 있고 여기서 요것만 볼게요. 시간 한번 볼까요? 시간. 이제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시간. 먼저 우리가 인시 하면은 새벽. 여기 3시부터 5시로 돼 있죠? 여기 이제 30분을 붙여주세요. 인시는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이에요. 전부 다 30분은 다 이제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옛날에 왜 우리 한자 배우고 할 때는 전부 다 자시 하면은 그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로 배웠죠. 근데 요게 일본 시간하고 뭐 시차가 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0분을 늦게 보는 게 이 사주 볼 때 아주 이게 적절하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공부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빼고요. 이제부터는 인시는 몇 시냐 하면은 3시 반부터 5시 반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시간,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문제 나가요. 문제 나가요. 자, 태어난 시간이 저녁 5시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녁 5시다. 여기에서. 그죠? 유시 같죠? 옛날에는 유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30분씩 뒤로 늘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시가 5시부터 7시였는데 저녁, 그죠? 저녁 5시부터 7시인데 지금은 이제 유시가 뭐다? 5시 30분부터 7시 30분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이거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은 다 이렇게 안 했거든. 회장님 그쵸? 그렇게 안 했죠? 아까랑 틀리잖아. 거기서 어디죠? 예? 거기서 거기 좀 30분 차이.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사주는 완전 달라지거든요. 나도 유신데 뭐 그때 옛날에 이거 네. 보리쌀 삶을 때나 그게 아, 어른들이 보리쌀 삶을 때? 맞죠? 응, 보리쌀 삶을 때야. 계절, 그죠? 그 당시 맞아요. 그 유추를 해보면 아마 그러니까 계절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겨울이냐, 뭐 봄이냐, 여름이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시는 5시 30분부터니까 5시는 그럼 뭐에 넣어야 돼요? 신시로 넣어야 돼요. 앞 시간으로. 신시. 민채 씨 아시겠어요? 5시 30분씩 물렸는데 신시 질문하세요. 지금 신시로 들어간다고요? 5시 30분에 30분씩 물리는 신시가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조금만 지우고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 시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임묘진사오미 쭉 가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시는 누구나 알죠? 오시가 우리 점심 먹는 시간이죠? 몇 시부터? 12시죠? 12시 때 정확한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 11시 반 예, 30분부터 1시 30분. 맞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가면은 자, 그럼 미시는요. 1시 30분부터 3시 30분. 그죠? 이제 맞아요. 지금 질문 잘했어요. 그럼 요렇게 하면은 시는 3시 30분부터 5시 30분이니까 오후 5시는 여기 속하겠네요.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단계 넘어가면 이제 이 자시가 야자시, 조자시 이런 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야자시, 조자시는 또 다음에 초급에 좀 넘어가서 할게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거를 들었어? 제가 보고 왔는데 요즘엔 야자시, 자자시를 안 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사주를 봤더니 이게 달라요. 야자시하고 조자시 그래. 때 이게 목과 을목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자시, 조자시를 안 쓴다는 말이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야자시 조자시를 하게 되면 생일이 하루 앞당겨지기도 하고 하루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써야 된다고 봐요. 어때요? 소금 선생님 생각은? 써야 된다. 그죠? 써야지 좀 더 세밀한 분석이 되죠.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야자시 조자시 잠깐만 할게요. 자, 우리 보통 그러면 자시 하면은 자, 밤 11시 30분부터죠. 23시 30분에서 몇 시까지일까요? 01시 30분. 01시 30분이죠. 2시간 간격이죠. 2시간. 그죠? 요거를 쪼개 볼게요. 그쵸? 쪼개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겠죠. 자, 다시 밤 11시부터 1시니까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갤 수 있죠. 그래서 12시 이전이면은 그 전날, 12시 이후면은 그 다음날. 좀 쉬웠어, 그나마. 지금은 30분이 늘어났죠. 그러면 요 시간에서 30분만 더 보태면 돼요. 그러면 이 전날에 해당될 때는 23시 30분부터 0시 30분까지. 요게 바로 앞 시간이 되고요. 그럼 그 다음 날에 해당하는 사람은 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요게 바로 밤이죠. 그래서 야자시라고 하고요. 요거를 아침을 넣어서 조자시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럼 애매해요. 이제 그럼 어떤 애가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태어난 시간이 0시 20분에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날을 해볼게요. 요 앞에 날은 예를 들어서 뭐 임오, 자, 임오일이고요. 그 임오일 다음 날은 임계죠. 개가 되고요. 또 오의 다음이니까 미가 되죠. 그러면 임오일 날 태어났는지 개미일 날 태어났는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0시 20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태어난 친구는 실제 0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날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주팔자 명리학 절기학 체계에서는 0시 20분에 태어난 사람을 요 날로 태어났다고 한다고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럼 사주 볼 때, 그죠? 요 날이 돼야 돼, 요 날이. 근데 잘못하게 되면 이 날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주판을 어떻게 믿어? 사주 사주판을 저걸 믿을 수가 없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니고 정확한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요즘 어떠냐면요, 회장님. 컴퓨터 앱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 사주팔자 보는 철학가에서 헷갈릴까봐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생일만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나와.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줄어들지만 우리 이론은 알아놔야 되니까. 요거 이해하셨어요? 참, 그죠? 우리 상식하고 좀 다르죠? 상식으로는 밤 12시 땡 해서, 그죠? 12시 1분, 2분이면은 다음 날이 될 것 같죠? 근데 사주에서는, 예, 요렇게 30분 여유를 두고 30분 이후, 즉, 0시 32분에 태어났다. 그러면 요 날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면 서울이냐, 부산이냐, 인천이냐가 위도가 다르거든. 뜨는 시간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기에는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앱에 다 있어. 그것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 앱만 잘 다운받아 놓으면 그게 입력만 하면은 그게 거의 99%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철학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공부 다 해가 다 적용했어요. 우리는 진짜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말거나 말거나.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옛날 사람에 비하면 훨씬 수월해졌지. 이런 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야자시, 조자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야자시 안 나눈다 그럼 저도 되게 그 사람 좀 답답하게 보여요. 맞죠? 손님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래, 다르지. 그죠? 해야지. 왜냐면 사람 사주팔자 일도 바뀌어버리고 시도 바뀌어버리는데 완전 날짜가 다르죠. 자, 연, 월, 일, 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응?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배점을 준다면? 1이에요. 생일. 생일이 제일 가점이 높아요. 근데 이 생일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조자시, 야자시 때문에. 다 중요한데 요즘은 옛날에 우리 당사주라고 해서 당나라 때는 띠를 중시 봤어요. 띠를. 그거를 신살명리학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우리는 송나라의 서자평이란 분이 그거는 왜? 띠가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잖아. 그럼 그거를 사주로 본다는 건 좀 개연성이 좀 없다. 태어난 날을 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서자평 씨가 그때 이제 요즘 우리가 배우는 걸 자평명리학이라고 해요. 그 옛날 거는 뭐 그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조금 더 일주를 중점으로 두는 명리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주를 두면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시간 일단 오늘 요거 안구도 아주 큰 거예요. 그죠?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시간. 그리고 이제는 요것도 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이 1시 30분 태어나면 이거하고 경계가 그죠? 똑같은데 어쩌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책에 보면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을 1시 31분부터라고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만 그죠? 이것도 뭐 괜찮은 생각 같은데 근데 어차피 앱에 우리는 넣을 거니까 앱이 다 알아서 구별해줘 이제는. 그래서 크게 구별 안 하고 일단 그냥 태어난 시간만 정확하게 찝으면 돼요. 요즘은 산모수첩에 태어난 시간 정확하게 기재해 주니까 쪽쪽 집어넣어 버리면은 알아서 해줍니다. 아이고 빠졌구나. 그래서 시간 아는 방법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량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요거 볼게요. 40페이지에 제일 밑에 단락. 음량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느냐 이거예요. 음량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생명력과 활력이 생기고 균형을 잃게 되면 그만큼 답답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음량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주도 다음에 좀 조금만 더 해놓고는 한 번씩 제가 봐드릴 건데 음량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삶의 굴곡이 적어요. 근데 음과 양이 편중돼 있는 사람들은 삶의 굴곡이 많아요. 그게 차이가 있어.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 하시잖아.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 그 굴곡 있게 태어났는데 이 공부해서 어쩌자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차피 나는 그러면 균형이 어긋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할 거거든. 그걸 하는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운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쉽게 개운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으로 개운을 한다든지 또는 뭐죠? 칼라 또는 숫자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또 음식도 많아요. 음식도 모카토금수에 따라서 모카토금수에 이렇게 분류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 음식들이 굉장히 효용성이 높다고 요즘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토가 약한데 우리 물을 보통 끓여 먹을 때 뿌리 많이 끓여 먹는 경우 많죠. 이 뿌리가 모카토금수 중에 어디에 해당이 많이 될까요? 토죠, 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면 돼. 이거 외워야 될 게 아니고 이해하면 되죠. 뿌리니까 모카토금수 중에서 토가 제일 많은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토가 부족한 사람들은 약이라든지 물도 뿌리를 많이 끓여서 물로 먹는다든지 또는 뿌리 식물 음식 중에 어떤 거 있죠? 뭐 우엉, 예, 당근, 우엉, 무도 뿌리죠. 네. 무도 뿌리죠. 그런 식으로 토가 약한 사람은 토가 많은 뿌리 속에 토 밑에 있는 것들이 뿌리에 영양을 흡수를 많이 했겠죠. 그런 것들.